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레이저북 13입니다. 레이저는 최근 더 이상 게이밍에만 집중하지 않고 생산성 작업, 사무용,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휴먼스케일과 콜라보해서 만든 프로클릭은 물론 프로 시리즈를 출시한 것도 그 하나의 예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노트북도 그런 제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는 그동안 게이밍 컨셉에 어울리는 스펙과 디자인으로 제작된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로 계속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블레이드 시리즈 내에서도 생산성 작업에 초점을 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게임에 초점을 많이 두었고, 이번 레이저북 13 제품은 컨셉부터가 게이밍보다는 생산성 작업에 더 비중을 둔 울트라북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레이저북 13은 기존 블레이드와 어떤 차이가 있고, 디자인, 특징, 그리고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을 볼까요? 레이저북 13은 총 3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에 정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모델 중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스펙이 조금씩 다르고 그만큼 가격도 다릅니다. 이렇게 스펙 차이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된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되었고, 인텔 11세대 i5-1135G7이 탑재된 모델은 풀 HD 해상도의 터치가 불가능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8GB의 램, 256GB의 SSD가 탑재가 되었고, 인텔 11세대 i7-1165G7이 탑재된 모델은 풀 HD 해상도와 UHD 해상도 두 개로 나눠지고 둘 다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램도 i5보다는 2배 증가된 16GB의 램이고요. 다만 SSD의 경우에는 풀 HD 해상도는 256GB, UHD 해상도는 512GB로 용량이 더 커졌고, 무게 또한 i5의 경우에는 1.34kg이지만 i7의 경우에는 1.4kg으로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들었을 때 무게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고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휴대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제품의 경우 전원 어댑터가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정말 작았는데, 이 점도 충분히 휴대할 때 큰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타임의 경우 UHD 모델은 11시간이고 풀 HD 모델은 14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은 실사용 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인텔 11세대 i7-1165G7이 탑재된 모델, 그리고 60Hz 풀 HD 해상도의 터치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외관 컬러는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 머큐리 색상과 거의 동일한 것 같고, 레이저 스텔스 머큐리 모델과도 거의 동일해 보였습니다. 즉, 제가 블레이드 시리즈 많이 리뷰해봤지만 확실히 블랙 컬러보다는 훨씬 지문이나 원력이 강했고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레이저 로고의 조명은 들어오지 않는 형태고, 로고 라인만 별도로 유광으로 처리를 해서 빛에 반사되었을 때 빛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블랙과 녹색, 블랙과 RGB 컬러 조합은 이쁘지만 이런 실버 색상에는 화이트 LED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 자체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당연히 블레이드 시리즈와 동일하게 유니바디 프레임, 즉 정밀 CNC 가공된 고급 알루미늄이 사용되었고, 매트한 이 수은색 표면도 독특한 마감 처리로 내구성이 강하고요. 만졌을 때 정말 부드러우면서 아주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 포트 구성도 볼까요? 일단 좌측에는 썬더볼트 4, USB-A 3.2 포트, 오디오 단자가 있고, 우측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HDMI 포트, 좌측과 동일하게 썬더볼트 4가 하나 더 탑재되었고요. 충전은 왼쪽 썬더볼트를 통해서 가능한데, 큰 특징으로는 기존 탑재된 썬더볼트 3가 아닌 썬더볼트 4가 탑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산성에 초점을 둔 만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랑 HDMI 포트 탑재입니다. 물론 대역폭의 경우 40GB BPS라 썬더볼트 3와 동일하다 보니 체감 성능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나, 그래도 최신 기술에 탑재된 점은 괜찮은 것 같고요. 또한 블루투스는 5.1을 지원하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데, 유선 램 포트까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리스크가 있으니 제거를 한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램 포트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길게 미끄럼 방지 및 고무 받침대가 배치되어 있고, 2개의 쿨링팬, 베이퍼 챔버 방식의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고요. 상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블레이드 시리즈의 힌지의 부드러움, 이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레이저북 13의 경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판이 하판과 자석으로 달라붙는 형태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생각보다 쉽게 안 열리길래 계속 시도를 해보니까 자석으로 착 달라붙는 형태더라고요. 즉 상판 상단 끝 라인에 이런 식으로 자석이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처럼 작은 힘으로도 쉽게 상판이 들리는 구조가 아닌 생각보다 힘을 조금 주면서 올려야 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판과 하판이 완전 빈틈없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내부의 이물질이나 상판이 덜렁거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쉽게 안 열려서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게다가 이 홈도 생각보다 엄청 얇으면서 깊지도 않아서 이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상판만 따로 잡아서 올리는 것도 예전 블레이드보다는 불편했고요. 이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힌지 부분이 하판을 살짝 들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힌지 끝부분이 바닥을 지탱하면서 하판을 올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키보드 자판을 살짝 올려주면서 더 타이핑하기 편해졌고 하단 발열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보다는 훨씬 좋아진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의 디스플레이고 60Hz의 주사율과 720p의 웹캠, 윈도우 헬륨 기능이 탑재되었고 500니트의 밝기와 색 영역은 sRGB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색감은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풀 HD 해상도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처럼 하단에 두껍게 베젤이 아닌 이번 레이저북 13은 사면이 전부 제로 베젤로 적용이 되어서 훨씬 넓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터치가 가능한 모델이라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180도 회전이 안 돼서 실제로 활용도는 조금 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레이저에서도 상판 디스플레이가 180도 회전하는 제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터치 패널이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암튼 다음으로 넘어가면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서 게임 모드, 성능 옵션, 펜 속도 조절, RGB 조명 효과도 설정할 수 있는데 키보드의 경우 각 키마다 RGB 조명을 각각 개별 설정해서 다양한 RGB 조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타건 느낌 자체는 키압 자체가 63g이라 확실히 다른 노트북에 비해 키압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었는데 그만큼 다른 노트북보다 너무 가볍거나 비어있는 느낌보다는 구분력이나 반발력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 일반적인 노트북 타건 느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20g의 키압으로 다른 키에 비해 키압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즉 전원 버튼이기 때문에 실수로 눌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실제로 거의 버튼 정도의 압력이라 웬만해서는 실수로 눌러지지 않을 겁니다. 터치패드는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랑 동일한 글래스 터치패드라 역시나 정밀도, 촉감, 부드러움, 너무나 만족스러운 품질이었고 터치패드 클릭 소리도 묵직하면서 딱 좋습니다. 스피커는 4개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고 THX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된 THX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EQ 설정도 가능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확실히 이 스피커 영역이 작아져서 그런가 외부 스피커 음질은 저음이 너무 둥둥거리는 느낌이 있고 해상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헤드셋을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확실히 음질이 확 좋아져서 되도록이면 헤드셋 연결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인텔 에버 플랫폼 인증을 받은 노트북, 즉 인텔이 제시한 고급 노트북 기준에 맞춰서 제작된 노트북입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처럼 고성능 CPU,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원활한 생산성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노트북이고 가벼운 게임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스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 성능과 편집 작업, 게임까지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성능 옵션은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전원 사용, 성능 모두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벤치마크 성능 수치 자체는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온 편이라 생각이 되고 편집 작업의 경우 프록시 작업 없이 4K로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을 해도 버벅임 없이 이렇게 편집이 가능했고 실시간 재생도 부드럽게 재생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즉 풀 HD 영상 작업은 당연히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4K로 작업한 5분 영상을 4K로 렌더링 했을 때도 약 3분 정도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영상 편집은 사실상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포토샵 작업도 해봤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되었고요. 게임의 경우에는 고성능 게임의 경우 역시나 프레임이 40에서 50프레임으로 매우 낮아서 FPS 경쟁 게임의 경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지만 스토리 위주의 게임 또는 액션 게임의 경우에는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체감되는 느낌은 의외로 할만했습니다.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보다 버벅이는 느낌 없이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부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의 경우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벼운 라이트 게임의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 주사율 60Hz를 뽑아 주었고요. 또한 성능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게임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말 팬소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용했고 온도 또한 매우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비록 게임이 노트북이 아니라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인데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던 각 3가지 모델의 가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풀 HD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인텔 i7의 경우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라 사실 성능 대비 꽤 높은 가격이기는 합니다. 저장 공간도 교체해서 업그레이드는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적고 하지만 그 외적인 윈도우가 탑재된 노트북 중에서는 제품 빌드 퀄리티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고 특유의 레이저 디자인 감성, 키보드에 RGB 적용, 16:10 비율의 4면 베젤레스 디스플레이, 베이퍼 챔버 방식의 냉각 시스템, 풀사이즈 HDMI 포트,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내장 그래픽 성능까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사용자에 따라서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내장 그래픽 카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터치 패널이 필요 없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으로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만약 나는 도저히 풀 HD는 싫다 그러면 UHD 모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이저북 13은 게임 목적이 아니지만 만약 게임도 조금 한다면 내장 그래픽카드 게임 성능을 생각했을 때 풀 HD가 더 이득이긴 합니다. 암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